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여의도에서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 흔히 8월 1일 여의도 조세 저항 국민 집회라고 흔히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집회에서 정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뺏길 것 같은 그런 우려에서 나오셔가지고 일반 시민이 정말 눈물로 시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구장희 씨를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때 잘 봤습니다. 예, 뭐 그때 사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집회가 있으면은 일반 종편 방송이라든지 지상파 방송에서 취재를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반 기존의 언론 같은 데서 이거 신문사 같은 데서 취재를 안 나오는데 그냥 유튜브만 뻘쭘하게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는 보니까 지상파에서도 다 카메라가 나왔던 것 같고, 일반 신문에도 나왔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보니까 어저께인가 이제 조선일보에 또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바깥분하고. 그때 사람들의 그 심금을 많이 울렸는데, 본인이 당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앞으로 당해야 될 아픔을 그때 호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그 감동과 또 그다음에 이해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사실은 뭐 재산이 좀 많은 편 아닙니까? 빌라 그러면 많지 않습니까? 빌라 저 빌라를 제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누가 댓글에다가 뭐 재산 많네요, 뭐 그 정도 저기 재산이면 내도 되죠, 뭐 이렇게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빌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옛날에 연립 있잖아요, 연립. 진짜 제가 산 거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는 17년 된 거, 4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거, 그게 이제 제가 1억 4천에 전세 줘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종부세가 나오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누가 1,200 종부세 나오면은 30억이 넘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화곡동에 있는 17년 된 4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가 30억짜리가 어디 있어요. 빌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옛날로 치면 연립?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제 일간지에 나온 뭐 꼭 이건 아니지만 이런 유형의, 그쵸. 이거보다 더 낡았죠. 낡고 좁고 작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그런 거죠. 그런 걸 이제 다세대라고, 다세대 빌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옛날로 치면 연립이죠, 연립. 연립이고, 뭐죠? 저희가 연립주택, 연립주택 경매 받았을 때 안에 뭐 다 누수되고 곰팡이 나고 썩고 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수리하고, 위에 천장에서도 뭐 누수가 있다 그래야 되죠. 곰팡이 나고 뭐 다 이런 거, 그런 거 경매 받아서 내부 수리 해가지고 월세나 전세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런 거를 이제 8칸을. 네, 8칸인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나마 좀 똑똑한 애들이에요. 요즘 뭐 똘똘한 한 채 막 이러는데, 그나마 제가 말했던 게 똘똘한 거고요. 제일 바보 같은 것들은, 못난이들은 인천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오래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4천에 산 거, 뭐 4,600에 산 거 이러는데, 제가 팔려고 내놨더니 4천짜리는 거기서 요즘 임대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지도 않을 뿐더러 사도 2,500도 받을 수 있을라나 말라나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빌라라 그러니까 뭐 엄청 좋은 거를 빌라라고 얘기를 하시나 봐요. 뭐 강남의 빌라, 뭐 엄청 뭐 고급 빌라 이런 걸 생각하시나 본데, 제가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저기 올라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제가 그랬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뭐 구구절절 뭐 이것저것 여쭤보는 것도 참 뭐 그 감정에 제가 오히려 욕되게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먼저 여쭤보고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이해가 되게 좀 쭉 왜 내가 여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내 사정은 어떻고 요걸 좀 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좀 좀 불안하시죠? 네, 불안하고 사실은 제가 이런 거 잘 뭐 나서거나 이런 것도 못하는 스타일이고 이런데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없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 딴에는 그냥 나의 답답함을 누군가한테 말을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저기 그 지금 이제 부동산 3법이 지금 통과됐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가 통과돼 가지고 올해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종부세 41만 원 내는데 내년에 되니까 얼마나 4,871만 원을 내신다는 게 저도 그거 계산 사실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조선일보 기자님이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를 쭉 알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 얼마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저희가 사실은 그 공시지가가 얼마여야지 되고 뭐 얼마라서 종부세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그 기자님이 계산을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41만 원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종부세를 그동안은 뭐 빌라를 낙찰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기도 했지만 종부세가 없었어요. 그 금액 자체도. 그랬는데 이제 기자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만큼이 나온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 시가로.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공시지가가 의미가 없는 거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면은 뭐 6, 7천 되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더 이상 뭐 현재 네. 공시지가를 네. 6억 공시지가 있는 6억 7,660만 원으로 치면은 올해는 그 종부세를 41만 원 내는데 네. 상향된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이제 어제 통과된 네, 법으로 네. 보면은 네. 4,871만 원.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거래가로 네. 되면은 네. 더 이상 나오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실거래가로. 그럼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저기 그거 하기 싫으면 그냥 세금 못 내면은 네. 저희 그 방송에 캠코 사장 출신 분 나오는데 결국은 공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예, 세금 못 내면 공매로 네. 넘어가면 그냥 국가에서 뺏어가지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수순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너무 억울한 게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 가졌으면 됐잖아 뭐 이런 소리 하시는데 제가 정말 어렵게 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누가 그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 만 원도 내 돈은 아까운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딴에는 나름대로 애들 아빠하고 애들 아빠가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저 역시도 술 담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음주 가물하는 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노는 거 모르고 정말 그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법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임대차 사업 임대사업자법도 그렇고 뭐 임대차 3법이고 뭐고 다 통과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어저께부터 좀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아까 피디님한테도 오늘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게 그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좀 이렇게 자꾸 울면 안 되는데 운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거 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뭐 얘기하면은 아, 세금 많이 나오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랬어요.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예를 들어서 올라서 뭐 양도세 많이 낸다고 막 사람들 얘기하면 많이 벌어야지 내는 세금이잖아. 그거는. 근데 뭘 그래 안 벌으면 안 내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럼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벌어서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안 벌어도 내야지 내는 세금이잖아요.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러면 저한테 이거를 팔 수 있게라도 법이 돼 있으면 파는데 뭐 팔라고 지금 뭐 막 얘기들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뉴스를 봤더니 뭐 다주택자들 팔아라 안 팔면 뭐 약간 협박 같은 말씀을 누가 하셨더라고요. 근데 팔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까 언뜻 생각에 제 것 좀 사갔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어저께도 누가 얘기하시는데 뭐 전 국민을 집을 한 채씩 주신다 그랬대요. 전부 다. 그랬는데 제 것 좀 사다가 좀 나눠주시든가 제 것 좀 제발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제가 팔고 저 다 털고 싶어요. 다 털고 이 지옥에서 나가고 싶은데 나갈 길이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모르겠어요. 막막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냥 포기하면 되겠죠. 결론은 이게 이대로 가면 몇 년 안 가서 그냥 몰수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제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몰수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제가 결국은 이걸 놓으면 편해지겠죠. 근데 저한테는 피와 땀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편하게 직장 다니거나 뭐 편하게 일을 해서 본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일하면서 그 소리 했었거든요. 저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도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게도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이것도 없는 사람도 얼마나 다행인데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걸 저한테서 다 뺏어가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을 자면은 일어나면 아 내가 나쁜 꿈을 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데 저도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아 내가 정말 악몽을 꿨구나 현실은 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실이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애들 아빠는 그냥 손해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털자고 이러는데 근데 털 수가 없어요. 손해를 보고도 손해 보고라도 털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님들이나 대통령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거를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게 오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라에서 사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뭐 나눠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시든가 이러셨으면 제가 손해보고라도 저 이익 볼 생각도 없어요. 지금은 뭐 그냥 누구 말 맞다나 제가 개미지옥 같은 데서 안에서 마구 여기저기 헤매고면서 깜깜한 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그 길로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손해고 뭐고 이런 거 생각 없이 제 거를 좀 사가 주시면 차라리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게요. 6월 17일 날 부동산이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면 6월 17일부터 지금이 한 달 반이 됐어요. 한 달 반이 됐는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올해 말까지 팔면은 뭐 세금이 몇 프로고 내년 5월
5월 말까지 팔고 그 이후 내에는 이제 종부세가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최소 5천이 나오는 거잖아요. 최소 지금 여기 계산한 걸로 봤을 때. 예, 예. 그러면 최소 5천이고 그거보다 더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태 지금부터 열심히 벌고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해가지고 1년에 종부세를 그렇게 추가로 내고 이러면 제가 버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나이 먹어서 조금 편하게 살려고 욕심을 부렸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자영업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중에는 뭐 편하게 잘 되시는 자영업도 있지만 자영업은 정말 힘들어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제가 자영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고 첫 해에 추석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추석날 가게 문을 닫았고 나서 이제 시댁에 갔다 오고 이러고 났더니 예전에는 제가 직장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 추석 때 되면 상여금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추석날 쉬어도 월급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제가 문을 닫아 보니까 추석 때 되면 돈은 더 많이 쓰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가게 문을 닫으니까. 예. 상여금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게 문을 닫으니까 매출이 없으니까 예.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자영업은 이렇구나. 내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전혀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그때부터 여태까지 365일 가게 문 안 열은 날이 없어요. 명절 때도 한 번도 안 쉬고 명절 때도 문 다 열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못 만나고요. 그리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저 11시에 가게 문 닫거든요. 11시 넘어서 누구 만나고 우리 오빠가 날 보고 애들 어렸을 때 그 뭐죠? 애 낳고 돌배길 이런 것도 제대로 해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뭐 만나거나 이러면 우리 오빠는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럼 저는 일요일 날 뭘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오빠는 막 나한테 너는 왜 응? 일요일 날 행사를 잡냐고 얘기를 하면 그럼 저는 일요일 날이 그나마 조금 한가하니까 저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해서 돈을 정말 한 푼 한 푼 너무 바보처럼 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요. 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우리 정치적인 얘기는 뭐 여기서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 부장님의 그 말씀 중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서럽고 이게 불안하고 힘들다. 참, 이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지금 그 바깥으로도 저쪽에 가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피땀 흘려서 정말 먹을까 안 먹고, 입을까 안 입고, 그 다음에 애들 정말 뭐 하나 못 사주고, 애들하고 같이 있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껴서, 돈 모아가지고, 이제 50대 후반이시니까, 이제 요즘 자식들이 무슨 뭐 부모를 복리하고 싶어도 자기네 살기도 급한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이 두 분이 노후를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거 전 재산을 틀어가지고 8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연립 매체 사가지고 세 받고 연립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정당한 세금이면 괜찮은데 갑자기 어느 날 당신들 사는 게 잘못됐다 국가가 응? 이게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세입자 얘기도 아니고 국가가 생각할 때 이건 당신들 이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네? 일방적으로 정해주는데 세금을 하기 위해서 그 공시지가를 높여가지고, 아니, 올해 41만 원 내는 거를, 41만
41만 한 달에 제가 보니까 월세가 전세 빼고 220만 원 들어온다는데 네. 뭐 전세야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저기 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박혀있는 전세를 뭘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요즘 뭐 은행 이자율이 높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박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220만 원 받아가지고 4,871만 원을 내년에 내려면은 이게 220만 원 얼추 잡아도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데 1년에 네. 이걸 다 내도 이게 저기 세금을 못 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국가에서 이거 세금 못 내면 차 앞에서 공매 절차 밟아서 그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공매 절차 뺏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갑갑하고. 부분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자영업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사는 게 팍팍하거든요. 시간도 네. 없고 제가 애들 아빠한테 나 일주일만 시간 내서 잠 좀 한번 시컨 잡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도 이제 자영업이 워낙 힘드니까 이제 그만두고 전국에는 그만둬야지 되잖아요. 그만두고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해가지고 부동산에서 이제 낡은 그 연립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 내부 수리해가지고 그 요즘 그런 그 낡은 빌라 같은 거는 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안 사는데 그거를 이제 수리해가지고 전세나 월세는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해서 월세 세팅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1, 200이라도 나오면 노후에 그거 가지고 용돈 쓰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뭐 국민연금 이런 거 준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렇죠. 예,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그 노후 준비를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애들한테 저희가 나이 먹어서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낀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모를 모시는 세대고 예, 첫 번째로 버림받는 세대래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자식들이 저희 때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이러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젊은 사람들은 같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스스로가 노후 준비를 해야지 되니까 저희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해서 그것도 그냥 뭐 한 것도 아니고 나름 뭐 잘한 건 아니에요. 잘했으면 저희가 더 좋은 걸 받았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그 짧은 지식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 준비를 해서 공부해서 하니까 또 오래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뭐 그 임대도 하려면 임대 사업도 하고 이러려면 법인을 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대신 이제 법인 내면은 거기서 돈을 함부로 갖고 횡령이 된대요. 그게 내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대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세금을 대신 제대로 잘 내야지 되고 관리도 잘 해야지 되고 그래서 전문 세무사한테 맡겼어요. 네. 한 달에 이제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 등록도 이제 정식으로 절차 맞춰서 법무사한테 해가지고 법인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정당하게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법인하고 이럴 때는 나라에서도 법인을 권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개인은 뭐 개인 사업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자기 돈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라에서는 법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징수가 투명하니까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을 많이 이제 권장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1인 법인도 하고. 예. 그래서 법인으로 정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법원에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예. 경매로 그것도 그렇게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했고요. 제가 그 집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 법인 내준 국세청이나 나라에서 법인을 내준 거잖아요. 네. 세금 받고 내줬어요. 그것도 세금 네. 다 법인세 내는 거 하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돈 다 내고 한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저한테 팔아먹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나라에서 산 거예요, 저. 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애초부터 제가 너무 억울한 게 그럼 처음부터 법인은 주택을 못 사게끔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잠정적으로 국민을 범죄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저는 그런 거를 범죄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당연하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 범죄자가 된 거죠. 지금 현재는 예, 징벌적 과세라는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벌이라는 거는 잘못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징벌적 과세라는 거는 제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법원에서 하고 국세청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법인 내주고 법원에서 팔았으면 국가에서 잘못하고 법원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 예, 예. 법원에서 팔 때 그 결정 내리고 사실은 그 밑에 사법보좌관들이 일을 하지만 판사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판사님도 감옥 가셔야지. 그럼 네. 벌 받아야지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 제가 사형에 처하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아니, 심정적으로 네. 해보겠죠. 심정적으로. 아니 저 같은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어기는 거하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잖아요. 네. 제 생각에. 저는 그래서 누가 뭐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형사범으로 뭐 다뤄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들도 예. 그렇고 온 국민을 다 범죄화를 만드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범죄를 제가 더 억울한 건 그거예요. 제가 범죄를 안 저질렀는데 범죄자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 놓고는 그냥 코너에다가 이렇게 뭐죠 그 왜 어디다 딱 몰아놓고 원래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도 빠져나갈 구멍을 보고 그렇죠. 쫓아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쫓아와서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는 그래요. 전 지금 현재. 글쎄 뭐 세금 뭐 이렇게 뭐 누구 얘기처럼 이렇게 가두리에 가둬놓고 세금 뽑아 먹는 정도면은 괜찮은데 거기다가 이걸 다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구장이님 같은 경우는 벌어먹고 살라고 살았는데 법을 어긴 것도 없고 또 그 다음에 남한테 뭘 뺏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사기친 적도 없고 한데 이 뭐 몇 개 가졌다고 벌어먹고 살라는 거 몇 개 전 재산 투입해갖고 60평생 살아가지고 그걸 모은 걸 바깥들은하고 같이 모은 걸 가지고 몇 개 샀다고 전체 가격이 8억 얼마던데 8억 그걸 샀다고 범죄인 양 하면은 이게 그렇게 범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범죄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당한 사람이 범죄자입니까? 그거는 뭐 이거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죄에 앉은 사람을 죄졌다는 사람이 죄에 앉은 사람을 생각할 때는 내가 범죄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 50몇만 명 되는 그 개인 임대 사업자들만 이런 울분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전 국민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세금 빨대를 꽂아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세금 안 내는 한 반 정도 그 국민들은 한우를 지를지 몰라도 세금 내야 되는 반 정도 국민들은 다 이렇게 다 같은 마음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인데 자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국민들한테 범죄인 양 하고 또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뭐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이게 다 내놓고 그냥 국민연금만 가지고 살아 살지 안 살지 그건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국가도 있는데 지금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뭐 아까 뭐 눈물도 보이시고 그러는데 제일 원망스러운 게 어떤 겁니까? 뭐 답이 없으니까요. 누가 원망스럽고 어쩌고 간에 저는 그 국민들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제가 뭐 국민의 대표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국민이잖아요. 근데 저는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들을 다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무슨 그런 뭐 운동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지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데요. 먹고 살아야지 되는 예? 중대한 사명이 있어서 거지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데요. 서글프네요. 네, 그것처럼 저도 먹고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일만 했어요. 뭐 옆에서 정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법 안 어기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만 열심히 살면 그렇다고 저한테 제가 힘들다고 예를 들어서 뭐 징징거리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죠. 예, 결국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저는 좀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브랜드는 제가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제 브랜드는 내가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표가 될 수도 있고요. 명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제가 하기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시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제 드라마는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제 드라마를 진짜 우울한 걸로 만들든가 아니면 뭐 해피하게 만들든가 이건 저 하기 달렸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쓰겠다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은 저예요. 제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래서 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무슨 크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드라마에서 찌질하게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남들한테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산다. 응?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회에도 나가서 뭐 의도치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올라가서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들다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어저께도 그렇고 국회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전혀 귀 닫고 뭐 지난번에 뭐 저기 뭐죠? 개그풀에서 귀 닫고 눈 감아 뭐 이런 것처럼 귀 닫고 눈 감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 그대로 아까 뉴스에 보니까 뭐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그렇게 다 죽으라고 뜯어도 됩니까? 하면서 얘기하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예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 편할 수 있게끔 제가 그 얘기한 것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국민이고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국민이고요. 다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되는데 누구 걸 말하자면은 그 강제로 뺏어다가 없는 사람을 나눠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짧은 머리로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부분이.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 뭐죠? 막 세금이 재산세도 다 올랐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어떤 분이 그 종부세 내는 사람 몇 명 안 된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종부세 내는 몇 명 안 되시는 분은 국민 아닌가요? 그 사람도 국민이잖아요. 예. 그 사람도 국민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들 거는 무조건 그 사람들 거 뺏어다가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거랑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럼요. 저희 그 IMF 때 저희 집에 금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에. 이거 우리 애들 아빠가 그 제가 하고 있는 목걸이 그 테니스 쳐가지고 테니스 잘 쳐가지고 타온 거 이런 거 외에는 없어요. 금이 하나도 없어요. 금 모으기 할 때 다 갖다 줬어요. 집에 금 붙이기 하나도 없고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그 돌 때 100일 때 이런 거 들어왔던 거.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엄마랑 아빠는 왜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우리 걸 다 갖다 줬어? 막 이런. 그렇게 기부하는 거랑은 틀리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나라가 어려워서 내가 그 나라가 부도날 판이어서 자발적으로 이 뭐죠? 집을 기부하거나 네. 돈을 내는 거랑은 이건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동네 조폭이나 깡패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억울해요, 정말. 아무리 뭐 얘기해도 한 얘기 뭐 억울해요 이 소리밖에 할 얘기가 아닙니다. 없어요. 아닙니다. 그 마음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을 배두드리고 사는데 알겠습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지금 아까 우리 구장애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세금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한 50% 되고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이 한 50% 된답니다. 똑같은 국민입니다. 이제까지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세금 내는 사람 덕분에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지금 와서 폭거를 하는 거죠, 이게.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인데, 아니, 국민들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정권하고 이런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지, 그 자기 집 한 칸 늘리고, 또 자기 그, 나이 먹으면은, 집 한 칸 더, 가지고,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한 칸 더, 그, 세나가지고, 내가 다른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이 경쟁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이러는데,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게 잘못, 제약시하고, 범죄인하고, 그 범죄는 뺏어야 된다. 이거를 범죄인하고 뺏는 게 이런 국가가 범죄 집단입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열심히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열심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범죄 집단입니까? 자, 뭐, 이거 자꾸 얘기해도 아까 말씀처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 뭐, 이 하신 말씀을 많은 그 시청자들이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 구장애님이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는 참 억울하고 퇴로가 없다. 내가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소유하지도 못하고 이런 지경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입지가 이제 되면은 세금을 내게 되면은 역지사지로 아마 또 한번 좀 생각할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같이 편안하시죠? 네, 편안해요. 네. 저희 자제분이 몇이나 됩니까? 딸만 셋이에요. 아, 예. 다 성가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같이 살아요. 아, 그렇습니까? 늦게 뭐 이제 큰애가 한국 나이로 30이고요. 그리고 막내가 이제 22이니까 이제 아직 대학 다녀요, 막내가. 아유, 아직은 돈이 좀 들어갈 때인데. 네, 아직은. 네. 들어갈 때인데, 참, 이 바깥 어른도 그렇지만, 또 안주인께서는 더 그런 부분에도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어쨌든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지혜롭게, 누가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